그러면 솔직히 한 열의 여덟은 자기 이제 이익이 되는 상품을 팔아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이제 보험 영업을 만 3년 정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보험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여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보험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이제 네. 보험 쪽이랑 관련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네, 이제는 전혀 관련이 없죠. 어. 네. 그래서 뭐 네. 진솔하게 다 뭐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험 설계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가 되는 거는 사실 엄청 쉬워요. 그냥 보험사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시험만 하나 합격하면은 바로 보험 설계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 자체가 일반 금융권을 준비하는 뭐 금융 자격증보다는 매우 쉽기 때문에 뭐 잠깐만 공부해도 합격하는 정도? 네. 그러면 뭐 특별하게 네. 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이제 영업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뭐 업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 설계사들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나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케바케 그래가지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진짜 몇십만 원일 수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제 몇천만 원? 진짜 이제 상위 0.1%다 하면 이제 몇 억을 벌 수도 있는 거죠. 네.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일단 영업을 하는 이제 설계사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관리하는 팀장이나 지점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 보험 상품을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의 이제 월급 급여가 정해지는 거고 이제 팀장들은 자기가 영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팀원들이 얼마나 업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이제 급여가 정해지고 이제 지점장은 그냥 그 지점을 관리하면서 총 인원의 몇 프로, 총 인원 업적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다단계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는 관리자들이다. 예, 지점장급. 예. 지점장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점장이 되려면 일단 많은 인원을 유치해야 되고 그 유치한 인원들이 적절한 그 성과를 내야 돼요. 결국에 영업에는 무언가 이제 규정이나 뭐 규율 뭐 어떻게 정해진 게 딱히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업적이 깡패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분들을 선택하는 요령이 있나요? 좋은 설계사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설계사라는 게 참 답이 어려운데 요즘에는 이제 이 보험업계 자체가 영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조금 낮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하나만 합격하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진짜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팔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들의 불만이 뭐냐면은 들 때랑 나중에 관리랑 뭐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보험이 아니다. 뭐 각종 뭐 민원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실제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한 열의 여덟은 자기 이제 이익이 되는 상품을 팔아요. 보험사에서 이제 상품을 판다고 돈이 나오는 구조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또 주는 게 있어요. 시책금이라고. 시책금? 네. 시책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만원짜리를 팔았다. 그러면은 뭐 그 5만원의 3배 해가지고 뭐 15만원을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다른 회사는 이제 안 줘요. 예를 들면. 근데 그 회사가 더 싸고 상품이 더 좋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자기 득이 되는 거 15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고 또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꼭 뭐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뭐 이번 달로 이게 바뀐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빨리 받기 위해서 당장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압박감에 의해서 그렇게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많다고 솔직히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솔직히 대부분 그래요. 솔직히 그러면서 왜 그럴까 싶기도 한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이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그걸 어떻게 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눈으로 본 거잖아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현업에서 이제 종사하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고객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굳이 조금 확인을 하자면 뭐 상품을 하나만 가져온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비교해서 가져왔던가. 근데 그 제안서들이 조금 두껍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 페이지에 원페이퍼로 뭐 준비를 해가지고 보기 쉽게 준비해 왔던가.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 고객을 속이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보험 이제 그 설계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보험사에 가면은 설계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설계 좀 해달라고. 그럼 그 설계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고객한테. 아, 공부를 안 하고 나서 네, 그냥. 그럼 자기가 뭘 알고 파냐 이거죠. 그리고 비교도 안 되고 뭐가 좋은지, 왜 이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고객이 만약에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파는 게 신기하긴 한데 나름대로 뭐 읽고는 가나 보죠. 그냥 나름대로 둘러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가는데 어떻게든 팔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죠. 네. 그럼 필요하지 않는데 이제 뭔가를 넣어가지고 판다거나 네. 이제 회사에서 주는 시책금?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주는 네. 보험을 판다거나 네. 그런 식의 일이 이제 가끔은 있는 거네요. 가끔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대부분 그래요. 네. 솔직히. 대부분? 네. 대부분. 좋은 분들도 계시죠? 아, 당연히 네. 있죠. 당연히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게 한 8알. 진짜 모든 걸 다 비교해가지고 고객을 위하는 사람 한 2명.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동안 3년간 보면서 느낀 점. 그렇다 보니까 꼼꼼하게 무언가를 준비를 해온 사람한테 차라리 드는 게 낫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팁이 있다면은 굳이 먼저 오는 사람한테, 나한테 먼저 보험을 들라고 다가오는 사람한테는 별로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필요하지가 않는데 왔잖아요. 네. 내가 필요하면 내가 찾겠지. 아닌가요? 맞아요. 필요하면 내가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탐색을 하고, 그리고 소개를 받고, 누가 좋네,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차라리 드시는 게 낫고, 먼저 다가오는 보험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보험을 하다가 그만두면, 네. 그러면 그만두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제 고객이 예를 들어서 한 400명이에요. 그걸 누가 관리하냐면은, 제 이제 친한 사람들. 근데 믿을만한 사람들한테 제가 고객을 주고 오죠. 근데 뭐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만은 뒀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금 청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고객이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좀 피해야 될 보험 이런 게 있나요? 들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면 먼저 찾아오는 보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굳이 왔어요.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게 갑자기 어떻게 니즈가 생겨요? 맞잖아요. 네, 그런 보험은 그냥 애초에 들지 않는 게 좋죠. 근데 찾아왔다가 내가 필요한 거면 뭐 들어도 되겠지만 전혀 이제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던 걸 뭐하러 굳이 하냐 이거죠. 그럼 후회만 하고 나중에 그렇게 깨요. 그리고 유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유지율이 별로 안 좋아요. 보험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보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 저축이라든지 네. 뭐 변액이라든지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업비가 그 높은 거를 많이 권하는 경우도 있던데 네. 그거는 그분들이 네. 이제 수익이 그럼 많이 나기 때문에 권하는 건가요? 사업비가 많이 떼이는 것 자체가 일단 회사에서 많이 돈을 떼가면은 그 돈을 떼가는 것에서 급여를 줄 거 아니에요. 상품을 판 사람한테. 근데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사업비가 적은 거는 급여가 거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세일즈한 사람도 그냥 봉사활동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돈을 못 벌면 뭐하러 팔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파는 것들 중에서는 그래도 고객한테 가장 득이 되는 거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죠. 사회초년생들은 주로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아요? 요즘의 트렌드는 대부분 노후 준비를 위한 뭐 연금 마련 뭐 이런 건데 요즘에 연금이 이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종신보험은 대부분 이제 최저로 보증해주는 이율이 있다 보니까 종신보험으로 했을 때 나중에 돈은 많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종신은 보장성 보험이지 일단 저축성 보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축성 보험이다 하고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민원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종신은 보장이에요. 보장. 내가 사망했을 때 사망하면 받는 보험이에요. 그건 저축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알고 들으셔야죠.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나는 사망보험금인 줄 몰랐다. 이거 저축으로 알고 들었다. 그렇게 민원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죠. 근데 저축이라고 네.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죠? 그쵸. 그게 이제 불안전 판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차라리 그래요. 뭐 이율이 다음 달에 떨어진다. 뭐 이번 주까지다. 근데 막상 다음 주 되고 다음 달 되면 안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참 웃겨요, 그냥. 네. 뭐 이번 달까지 안 하면 이율이 이제 다음 년부터 더 떨어진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네. 결국엔 떨어지지 않고 네. 뭔가 이제 그 달에 실적을 채우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런 경우가 많고 설령 진짜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때가 있어요. 이슈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굳이 안 하더라도 다른 대안 보험사가 몇 개인데요. 진짜 많은데 다른 대안 상품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비교하고 제대로 드는 게 중요하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험은 장기 상품이라서 무조건 10년 이상을 낸다고. 그 한 번의 선택이 계속 쭉 갈 텐데 오히려 더 비교해 보는 게 더 낫죠. 제대로. 뭐 이번 달까지다. 뭐 다음 달에 하면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뭐 이율이 이렇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네. 내가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서 확신이 설 때 하면 좋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뭐 다음 달에 떨어진다, 뭐 언제 떨어진다 그것 때문에 결정을 빨리 짓지는 말고 뭐 확신이 생겨가지고 지금 해야겠다 하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만 긴가민가 싶으면은 네 다음 달에 더 고려해보고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30살 기준으로 내가 한 달에 300씩 연금으로 받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보험을 들어야 돼요? 연금을 받아간다는 게 나중에 노후에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한 65세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반은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150만 원을 한 뭐 20년 내셨다고 가정하면 20년 내고 어느 정도 이제 거치 기간이 있죠. 그 돈이. 그런 다음에 이제 65세 때 연금을 수령하면 그쯤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20년 동안 네. 150만 원씩 가입을 해서 네. 20년 동안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65세까지 놔두면 네. 한 달에 3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는 거네요. 뭐 그건 이제 계산은 해봐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저희 나이 때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는 되었던 거 제가 같아요. 그 설계를 해봤을 때. 네. 그럼 내가 받고자 하는 연금액이 있다면 네. 2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네. 100만 원을 넣으면 네. 나중에 200만 원을 받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변액이나 펀드로 굴러가는 거는 좀 다르죠. 수익에 따라 다른 거다 보니까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후회하신 적이 있나요?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후회한 적은 딱히 없는 것 같고 힘들었던 게 많죠. 그냥 왜냐면 어찌됐든 그 인식이라는 게 보험 하면은 아 싫어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근데 저는 어찌됐든 금융업에 종사하려면은 영업이 기본이다 보니까 이 영업을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 후회는 없어요. 보험 설계사를 하고 싶다면 네. 추천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영업을 배우기 위해 왔어요. 난 보험 설계사로 평생 돈을 벌어야겠다 이게 아니었고 애초에 목표가 있었어요. 왜냐면 금융은 영업인데 영업을 배워야 돼요 일단.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영업을 뛴 거고 보험 설계사를 하고 싶어요 한 사람들은 뭐 하면 되겠지만 난 그냥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관리자가 될 건 아니면 영업이 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고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제 2천만 원 받았어요. 다음 달 3천만 원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굳이. 근데 이제 롱런 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직업이 없죠. 왜냐면 돈 벌고 시간 자유롭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럼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100에 한둘? 왜냐면 금방 왔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금방 도전해봤다가 조금 힘들면 나가니까 1년 못 버티고 나간 사람이 한 50% 이상?
이제 2, 3년 내로 나가는 사람이 진짜 많죠. 음.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진짜 극소수죠. 그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구나.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래 종사한 거는 일단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는 건데 뭐 업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업적으로는 어차피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을 누가 더 잘하느냐의 그 차이로 급여가 결정되는 건데 그건 이제 매달 경쟁이니까. 전쟁이네요, 전쟁. 그쵸. 와.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세요? 보험업에서 벌었던 돈의 한 10배를 더 연봉으로 받고 싶어가지고 다른 직종으로 이제 이직할 예정이에요. 어떤 직종인지 말 못 해주시겠죠? 그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이야기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